대한건설협회는 분야별 규제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8일 건설산업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건산법과 하도급법, 기계관리법, 산안법, 건축법, 출입국관리법 등 모든 건설 관련 법령에서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건설 규제 현황이고요. 오른쪽은 하도급법에서 이루어진 주요 건설 규제 강화 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세부 내용들을 보다 보시면 기존에 있던 규제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로서 있고, 그 규제의 내용이 대부분 원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규제 법률은 총 101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의 수고요. 이에 따른 조문 기준으로 규제를 살펴보면 1895개가 있고, 이 중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업자, 민간건축주, 사업시행자 대상 규제만을 직접적 건설규제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법률 기준으로는 342개, 행정규칙까지 따지보면 약 2000개에 가까운 규제 조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유형으로 또 이걸 구분해 보면 입지 규제랑 시설 설비 규제, 설계 기준과 같은 규제들, 품질 안전 규제들, 행정조사 규제들, 이런 형태들로서 폭넓게 광범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규제 입법 발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회 19대와 20대만을 좀 비교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건설규제 신설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19대에 직접적 건설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총 100건이 입법 발의가 됐었는데요. 20대가 마감되지 않고 시간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라도 현재 345개의 규제가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미흡한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사례들로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기재부의 최근 기존 규제정비 TF에서 운영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국토부에서 건설산업 규제 개선 사전검토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규제 당국의 자체 규제 심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규제 개선을 위해서 사전에 관련된 규제 풀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짧은 의견 수렴만을 통해서 규제들을 모아서 이거와 관련돼서만 심사를 하며, 또 손쉬운 규제 개선 중심의 과제를 좀 선정했던 문제, 그 다음에 사실상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로서 포함을 아예 받지를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체 규제 심사에서 여러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손쉬운 규제 완화 사항 외에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시적 규제 개선 논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 규제가 악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순기능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최근 저희가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90% 가까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수급사업자 모두 불공정행위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사항만을 좀 샘플로 가져와 봤는데요. 행정제재의 세부 내용들을 등록 취소, 그러니까 건산법만 해당해서 살펴보면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면, 사실상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징금은 그간의 건설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처분할 수 있는 규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과태료고, 이 과태료의 내용 중에는 약 70%, 80% 가까이 내용이 공사대장 통보 위반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건설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항으로 건설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은 크게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 복수부처 중복 규제, 정치적 리더십 부족, 추상적 규제 개혁안, 일회성 규제 개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간의 건설 규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신설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 당국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간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식 제한이라든지 원더급자와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라든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임대 적정성 심사까지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양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강화 사항입니다. 최근 한 가지 사례인데요. 2017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 인력 수보다 전국 현장 수가 더 많거든요.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 강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과 특성을 미고려하고 중복 규제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인 규제 심사 체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강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이나 규제 심사 보고서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대중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사례랑 타법 사례가 존재함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피규제 기업이 직간접 비용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분석을 하지 않았다든가 비용 편익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규제 집단 규모를 축소 계상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규제조정실이 그간 많이 확장돼서 현재는 인력 구성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만 연에 평균적으로 1200개에서 1400개 정도 건설 규제뿐만 아닌 전 산업의 규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조정실 자체에서는 소관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관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존 나열식 규제의 한계입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요. 저희가 대한건설협회랑 같이 의원실과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법 초안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의 특례 조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특별법을 통해서 또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기존 법률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복잡다기한 건설 법률 규제 자체가 혁신 성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합리적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2017년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건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핵심 규제를 양적으로 50% 폐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토니 블레어 때 이미 영국에서 한참 전에 얘기 나온 얘기지만 더 나은 규제로 좀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더 나은 규제로 패러다임을 좀 변화 작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덩어리 규제입니다. 시장 친화적 규제 체계 확립,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리화, 산업 경쟁력자의 중복 규제 통폐합 개념으로서 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면서 즉 개별 규제 개선 중심에서 산업이 이제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서 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규제로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활법 자체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갖다 썼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재편 승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기활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산업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또 적정공사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규제들이 건설 규제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상 그 목적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적정공사비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규제 개혁과 건설 규제 개혁과 관련돼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즉 이제는 건설 산업 정책의 틀 자체도 또한 규제에 대한 틀 자체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